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및 소관 읍면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계구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계구청 및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해당 구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 등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효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황명숙 남일면장입니다. 이현숙 문의면장입니다. 방필순 중앙동장입니다. 신승원 탑대성동장입니다. 이현숙 영운동장입니다. 이재천 용담 명암 산성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5건으로 완료 22건, 추진 중 11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악산업법 위반 사례와 준수사항을 영업주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겠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영업주의 법령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사나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 등을 통해 가까운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된 3번과 8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취지대로 비상근무자 임무 카드를 포함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주기적인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 매뉴얼 숙지와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인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겠으며 용수 확보율 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6번과 9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 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은 구청 내 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역과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자료 제출 전 오류 숫자와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과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불응의 과다 발생 방지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불응액 최소화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에서 132쪽 상당구 면동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인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파악해 어르신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 통장 및 직능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인 이 통장이 미위축된 지역은 사회복무위원과 협조해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실정을 파악하여 미위축 사안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면동별 이 통장 공석 여부에 따라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안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통장 위축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 등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들과 상식 교류하여 필요 물품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인 이 통장 포상 누락자가 없도록 시와 협업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구축한 이통 반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포상 실적을 관리하고 포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문 수건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계약 추진과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이 계획된 공정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교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웅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원구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은주 사직 1동장입니다. 이진구 사직 2동장입니다. 정홍원 수곡 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4건으로 완료 14건, 추진 중 100건이며 모두 4개구 공통사항으로 상당구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호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종열 강내면장입니다. 김용규 옥산면장입니다. 김경아 복대 2동장입니다. 정소영 복명 1동장입니다. 유지호 복명 2송정동장입니다. 이용원 강서 2동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6건으로 13건은 완료, 103건은 추진 중입니다. 흥덕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0번 오송산단 입주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하고 시도 간 소통을 위한 시도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오송산단 관련 다양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송을 비롯한 흥덕구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의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지역별, 테마별, 소규모 간담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찬 오원장동 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완료 16건, 추진 중 71건입니다. 모두 공통지적사항으로 처리 결과는 상당국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구 청업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창업장 이중호입니다. 오창업 간부 공무원 참석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률 행정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창업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상당부 처리 결과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오창업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분 1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계구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시 구정발전에서 늘 힘써주시는 사기구청장님과 또 오창읍장님께 또 나머지 간부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읍면동에서 그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하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 사계구청과 오창읍에 제안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요즘 그 공사 차량이라든가 읍면동에 공사 차량이라든가 그 흙을 성토하는 논에 흙을 돋구고 이런 차량이 봄이 되니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나 이 흙에 그 싣고 갈 때 공사 차량 좀 그 빗물 먼지 안 나게 이런 뿌리는 부분, 특히 그 논이나 이런 데 성토할 때 큰 덤프차가 다녀서 그 도로가 파손되고 또 농로가 깨져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청주시에다가 다시 아스콘 도시육이라든가 농로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그 읍면동에 잘 좀 해서 원인 제공을 한 분께 반드시 보수까지 만약에 이게 파손됐을 때는 보수까지 해놓으라고 하고서로 그 허가를 좀 내줘서 그 청주시의 행정이라든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원인자한테 반드시 그거는 해는 조건으로 허락을 좀 해줘서 우리 청주시 그 세금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답변은 우리 상당구청장 신학규 그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고요. 그리고 저기 그 말씀하신 대로 공사 차량에 대해서 공사 차량이 도로 깨지거나 저기 아스콘 도수기 등 할 때 깨질 때 깨지거나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가장 지금 늦게 오셨습니다. 그 김성택 사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절이니만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지적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격리팀에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제가 3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각 관내 업체를 좀 균등하게 그 관급 자재를 좀 균등하게 배분해서 관내 업체끼리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았어요. 왜 주로 이제 건설 자재가 많은 거니까. 근데 시절이 지나면서 또 다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업체 간 불균형이 거의 뭐 수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팀에서도 한번 이거 전체 그 오창업도 있으니까 한번 그 조사를 해봐서 과연 어느 구에 편중이 됐는지, 그럼 그 편중된 업체가 정말 품질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구청장님들 계신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어찌됐건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한쪽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좀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학규 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지역 업체를 사용하면은 뭐 사유서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먼저 있으면은 그런 업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없을 시 그러니까 타구청이나 다른 시도, 충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챙겨가지고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되는 건 맞아요. 지금도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4개 구 관내에 그 소위 말하는 흉관 업체가 4군데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좀 형평성 있게 25%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되면 좋은데 한쪽에 40~50% 가고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업체 간 과당 경쟁 내지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니 청주시 관내에서는 그런 건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 그러니까 지사님 시책 추진비가 나눠서 오는 건데 이게 마구잡이식으로 오니까 지금 저희 관내 동에 우리 뭐 제가 동이 5개라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사람 들고 날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집진기를 문 앞에 깔아놔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로 그 소음 때문에 이제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번 왔다 가는 민원인이야 슉 하고 그냥 바람 부는 거 끝나면 그만인데 가까운 민원대랑 가까운 데 있는 동은 그 직원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 뭐냐 하면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식으로 받아서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찍어서 내려주는 예산을 우리가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조정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홍 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청호구청장 장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뭐 저희들도 한번 좀 고민해야겠습니다. 근데 대체로다가 이제 그 도의원들이 해주시는 사업들은 이미 이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인데 그게 간혹 저희들하고 협업이 안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나중에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더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또 혹시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사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늘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 가보면 금방 표시나잖아요. 수동식으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민방위 팀에서 설치한 것이고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도의원 사업비로 다 된 건데 가격 차이가 6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사업 시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뭐 이게 꼭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다 이행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연 위원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한번. 미연 위원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미연 위원장님이 여기 동장님 중에서 맨 처음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청주시가 어떻든 작년에 오송 참사를 겪고요. 재난 대응에서 지금 안전 정책과가 많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1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재난 대응에서 과가 나눠지고 국이 신설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에요. 동장님 개인 임무 카드가 있나요?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동장의 여기에 자 여기 한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하고요. 처리 결과를 보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동장님. 개인별 임무가 포함된 부서별 임무 카드 및 상습 재난 피해 지역 관리 카드를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재난 상황에 선제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동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동장님 첫 번째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님. 없죠? 예, 없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씀 그냥 우리 여기 자리니까. 예, 없습니다. 자, 동장님이 거기서 계속 동장님만 할 수만 없는 거예요.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오늘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우리 작년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오송 참사로서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없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동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그냥 동장님만 알고 계시지 다음 동장이 오면은 동장님 서식이 없다 보면요. 서식이 간략하게라도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규정을 갖든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거 무척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청주시의 안전정책과는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장님, 우리 구청장님한테 맨 마지막에 질문 드리겠지만은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기상 예보로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 이러한 태풍과 이러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3일 후에 기상예보가 떴어요. 통장님은 내가 어디를 사전 점검하고 어디를 보고 나서 구청에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예요. 통장님, 없어요. 뭐 솔직히 말씀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동에 미원면에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돼. 그러면 내가 사전에 몇 군데를 동장이 내가 몇 군데를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점검을 해서 이거를 신학교 구청장님한테 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청은 청주시에 보고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이게 보고가 취합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전정책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없어요, 동장님. 자,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원 면장님이시니까, 이거 미원 면장님, 이게 처음 있어서 내가 괜히 불러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동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미원면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동별로 지금 자율방대장이 구성이 돼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요. 동장님? 네. 그러면은 동장님이 이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동장님 개인 임무 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우리 지역에 어디를 사전 점검할 것인가, 배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산사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제 상습 피해 지역 관리 카드가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게 동장님의 개인 임무 카드가 동장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과 구청이 현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좀 작성 좀 해주셔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돼요.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의 동장이 내 동에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무엇을 사전 대비할 것인가를 동장님이 좀 고민할 게 많아요. 그것이 카드로 돼 있고 개인별 임무 카드에 대해 있어서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해서 동장님이 다음 동장이 오면은 물려줄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규정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님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장님. 그래 말씀하세요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원면장 김명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일선에서 사실은 그 은면 동장이 그 관리 카드를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하는 상황이지 읍면 동장이 이 구역 저 구역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음 면장이 누가 오든 간에 그 위험지구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장이 봐요. 여기 처리 결과는 읽어드릴게요. 상습 재난 피해 지역 관리 카드를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동장이 말씀하고 또 상반돼요. 그죠? 그렇잖아. 내 지역의 동장님이 상습 재난 피해 지역에 어디를 볼 거냐. 이것이 동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별로 다음 동장이 오고 다음 동장이 오면요. 다 보는 눈이 틀려요. 그렇지만 내 지역에
이러한 상습 피해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어디 지역에 이런 거를 동별로 나름대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동장님마다 다 틀려져요, 이게. 우리가 몇 번의 동장,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이게 만들어진다고 봐요. 여기에 읽어보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동장이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재난이라는 게 좀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 재난 대응하는 사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별로 능력이 달라요, 이게요. 어떤 지휘관은 이런 면을 중요시하는데 어떤 지휘관은 또 이런 면을 또 하다 보니까 틀려요, 이게. 그런 것이 오랜 경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축적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현장 대응 능력을 좀 뭔가 우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기 면장님 잘 들어가셔도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게 오송의 읍면장의 역할과 구청장과 청주시의 역할에 이게 구청장님 이게 재난을 크로스로 이게 체킹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 오송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와 청주시에서와 청주시가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이런 각 읍이든 동이든 이 면장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개인 임무 카드, 최소한의 내 지역의 상습 재난 피해 지역은 여기에 이 부서 여기 처리 결과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게 한번 구청장님 심사숙고해서 뭐 통일되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처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갖고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답변을.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작년 행감 때나 그 전부터 의원님께서 예. 매뉴얼이나 대응 방안 그리고 마련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그 초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현장 개인별보다도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이제 현장 근무자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근무하는 사람 임무 그리고 또 현장 근무하는 사람 현장을 순찰하는 사람 임무 그런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동장은 포함이 안 됐는데 동장까지 포함해서 예. 또 추가적으로 또 작성을 하고 그래도 저희들도 작년에 그 사례 보듯이 아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의원님 말씀하신 뭐 우리가 동장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은 그 다음 동장이 또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이걸 서류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잘 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작년에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게 많아요. 예.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다 알아요. 어디만 제대로 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 각자의 보는 눈이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청주시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찰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보면 누구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거를 제가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왜? 저도 같은 시민의 의원으로서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린 거니까 거기에 필히 각 동장 또는 면장에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동장님이 좀 많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또 79페이지에 2번이요.
그냥 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김우입니다. 예. 저는 이 민방위 시설이에요, 구청장님. 민방위 이 안전역책과도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주민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민방위 방송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돌아가셔서 한번 구청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들어갔고 며칠 전에도 내가 우리 지역에 팀장한테 저 방송 나오는 거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구청 민방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민방위 방송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이게 우리 서원구청뿐만 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봐, 이게.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확인을 못했으니까. 한번 구청장이 한번 이것 좀 한번 봐봐요. 아니 무슨 방송을 하는데 계속 그냥 울리기만 하고 뭔가를 주민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주민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좀 쉬운 문제지만은 이거 좀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되돌아가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 안 하는 게 낫다고 봐 저는요. 한번 민방위 방송 한번 점검 좀 해보시죠, 구청장님. 네, 서원구청장 김우입니다. 아마 민방위 그 방송 시설이 구청에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각 읍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이제 예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 확인해 보세요. 우리 능력 있는 윤미용 과장도 이렇게 또 새로 왔으니 아니 앉으세요. 그냥. 윤미용 과장도 능력 있는 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서원구 이거 방송 좀 한번 내가 보기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들리게끔 우리가 SNS가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일정 부분은 민방위 쪽에서 알리고 신호 보내는 것은 그건 옛날 식이지만 그래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뭔가 앰프에 문제가 있는지 윙윙윙 주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좀 점검을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확인해서 우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 과장님,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윤명입니다. 그 보충 설명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방송이 나갔던 부분은 구청 민방위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지금은 중앙통제소하고 도통제소하고 이렇게 다 같이 방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해빙기 맞이해가지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나갔던 방송은 도에서 나간 거지. 그래서 중앙통제소, 도통제소, 시통제소 이렇게 통제소별로 지금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갔던 방송은 도통제소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 문안이 도에도 작성이 돼 있고 중앙에도 작성이 돼 있고 여러 인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나갔던 그 방송 문안은 우리 구에서 내보냈던 게 아니라 과장님, 중앙, 충청북도, 청주시 세 군데에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지금 방송장비 점검을 해서 방송장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되는 얘기죠. 한번 점검을 해서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상의 문제는
요번에 돌아가서 네. 다 같이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 방송을 해봐갖고 현장에서 들어보고요. 예. 윙윙윙거리기만 해도 몰라서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나온다 그러길래 이게 도에서 내보내는 건지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네. 예, 예, 예. 저도 지금 그러니까 중앙, 도, 청주시 구청 같이 방송을 내려보내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내려보내는데 방송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윤미용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서 예. 좀 잘 안 들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네. 뭐 건의도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우리 안전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장비가 이렇게 불량이다라면 바꿔야죠, 그죠? 예. 예산을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서원구청 가면 별도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렇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예. 좀 윤미용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의 표본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아주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주 이건 모범 사례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김웅호 구청장님, 그 수감 페이지는 80쪽하고 81쪽인데요. 80쪽 사망하고 81쪽 6, 8항.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안전 단체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청주시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조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지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 읍면동에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다 구청별로다가 이게 조직이 있는데 이게 협력을 좀 해서 재난을 이제 이렇게 그 구축을 해서 재난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 우리 서원구청에서는 이런 그 법적인 여기 그 조례에 있는 단체들하고 또 협업체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나요? 예, 서원구청장 김우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 영역에서만 대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어떤 그런 민간 조직을 활용해서 만약에 예, 안 돼 예. 있으면은 구체적으로다가 네. 이분들하고 그 협력 체계를 정확하게 네, 네. 어떤 도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분들과 협업 체계를 맺으셔 가지고 왜 재난전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대응 훈련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체계를. 그런 체계 같은 경우에 조금 있으면 봄맞이 축제다, 조금 있으면 여름철 돼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뭐 시나리오 관련돼 가지고 대응 훈련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구청에서는. 물론 뭐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가지고 예.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다가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미원 현도면에 박종남 위원장이 이제 교육 가서 안 계시는데 우리 이혜진 부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페이지는 138쪽인데 이게 뭐 지적사항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난 관련돼 가지고 처리 결과를 제가 다른 읍면동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도 가장 좀 믿음직하고 또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현도면이 가장 그 관련돼 가지고는 잘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오시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현도면에는 전 직원한테 개인별로다가 이제 업무 부여 카드를 또 해서 또 드리고 임무 카드까지 숙직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이혜진 위원장님이 이렇게 선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자체가 서울구청장님 발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이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의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전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한번 6급 20만 원 박종남한테 우리 위원장이 교육하셔가지고 대신 거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렇습니다. 말씀 좀. 네, 현도면 부위원장 이혜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전에 있던 부위원장님께서 개인별 카드를 만드시고 그 카드를 지금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고요. 아직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모의 훈련까지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모의 훈련까지 실시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카드를 다 만드셨다고 했는데 샘플로다가 잘 만드신 거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보내주시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현도면이 이제 대전하고 가까운 신탄진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라 그렇게 선도적으로 따시는 것 같은데 그 샘플로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총장님 얼굴 좀 받으셨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 왔다 가야죠. 네, 박인숙 과장님 오셨네. 박인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행정사무 처리 결과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직능단체 회의를 이제 갔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고 계신 이현숙 동장님이 영운동장에 있는데 영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 가서 이제 2층에 회의 올라가기 전에 그 회의실에 소란이 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민원인이 그 총무 여직원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예?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휴대폰으로도 찍고 그래가지고 11 경찰차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현숙 동장님이 2층에 이제 계시느라고 그 상황을 몰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악성민원 오후 발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읍면동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은 구청에 이런 데 보고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고가 점수가 그 읍면동에서 깎이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런 현장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그 경찰을 부른다든지 제가 보기엔 그때도 이제 그 이현숙 동장님 모르게 아마 경찰차가 왔던 것 같대요.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그 대처 방법 시나리오도 이게 재난안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만들어서 그리고 읍면동에 조그만한 어떤 그런 그 악성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구청에 꼭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통계치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게 그 읍면동에서는 잘 보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별로 안 좋은 그 소식이기 때문에 또 읍면동의 어떤 고가 점수 때문에 보고를 되게 안 하고 있는데 사계구청 구청장님께서도 막 다 공통적인 사학이지만은 그때도 그 총무 담당 여직원이 막 울고 저기 이렇게 울먹울먹거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 이게 마음적인 그 고통이 심했을까 그런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하고 가면 집에서 가면은 트라우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대응 전략이라든지 또 시나리오를 그것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선제를 작성을 상당부에서 선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어떤 그런 악성민이 발생이 되면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면은 효과적이고 식구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대응해서 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다 처리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상당고 행정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고질 악성 민원, 고질 민원에 대응을 했다고 그래서 뭐 인사의 고가 점수가 이게 고가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저러 사항 게 시나리오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은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몸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거기에 또 책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구청별로다가 책임 권한 같은 것도 이제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신세대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님한테 지금 그 청주시에서는 그 워크 다이어트라고 지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효용이 없는 거는 그 직원들한테 업무 줄여주기라든지 일몰제에 적용된 거는 계속 갖고 있지를 않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다가 협업이 돼야 되는 게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워크 다이어트에 관련돼 가지고 구청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있나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수입니다. 그 업무를 보다 보면은 그 전에 했던 대로 작년 했던 대로 거의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달성이 된 시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호응이 없는 시책, 또 법령 개정 등으로다가 실효성이 사라진 시책, 또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한 업무, 또 행정력 예산 낭비 요인이 중단된 사업, 다른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이제 보니까 그 시에서 지금 그런 이런 업무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상당부에서 선임적으로다가 발굴하셔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뭐 많은 질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공무원 최근에 이제 민원이라든지 또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도 작년 행감이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좀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 이어서 조금만 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계속 그 신규 공무원 이제 면직 문제라든지 퇴직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뭐 민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좀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식 뭐 좀 총괄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주시에서 조금 그렇게 우수하게 선발된 인력들 계속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 노력을 해주신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흥덕부청장님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최근 3년간 이 면직률 9급 공무원 면직률을 보니까
뭐 본청이랑 이제 4개 구청 이렇게 관련돼서 좀 표짓게 된 게 있어서 좀 보고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 이제 각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4개 구청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흥덕구가 조금 수치적으로 아직은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23년도까지. 그래서 혹시 뭐 작년에도 좀 비싼 질의가 있었던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좀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좀 너무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좀 타파하지 못한 걸로 사료가 되는 건지 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급 공무원들이 있고 공직의 어려운 경쟁을 좀 이겨내고서 많이 임용이 됐는데, 뭐 전국적으로 어떤 그 면직률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복지, 또 개인적인 어떤 성향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흥덕구가 뭐 특별히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좀 구청별로 전체적인 구급 비율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한 36%가 구급 공무원인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그 현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3개 구청에 비해서 좀 높다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 뭐 근무 특성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특성 이런 것보다는 좀 현원이 많아서라고 일단 분석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수가 많은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부문별로 뭐 교통 같은 경우는 전체 교통 민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이 한 50%가 되고, 또 환경도 거의 환경이라든가 그 개발행위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행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전체 청주시의 한 30% 내지 5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좀 지원 요청을 해서 흥덕구만이 좀 특별히 정원이 좀 많이 좀 그 늘려주고 현원도 좀 많이 늘려줘서 그 업무 부담이 3개구가 4개구가 좀 균등하게 좀 배분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인사 정책상의 그 제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되고 있지 않고, 또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흥덕구를 기피하는 그런 여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전체적으로 그 업무의 효율적인 어떤 분담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좀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생산적으로 답변이라든지 그 분석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 일단은 그 공무원 이제 배치에 대한 것이 인구 비례가 뭐 첫 번째 원칙인 걸로 생각은 드는데, 사실 뭐 흥덕구 사례도 그럴 것이고, 저희 오창읍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오창읍 산단관리과 직원분들은 뭐 사실 뭐 방문하면 뭐 거의 사무실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 민원도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무에 조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업무량 대비라든지 좀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그 직원 배치랄까요? TO가 좀 결정되는 것이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장님 의견 개진해 주신 것처럼 뭐 오창읍장님도 그렇고 여러 구청별로 이제 조금 그런 업무 과중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원을 좀 공격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저희 나름의 방안으로 이제 멘토링 지도 사업 같은 것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4개 구청 중에 아직 상당구는 2024년도 멘토링 사업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 구청장님 혹시 관련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구청장 신학주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새내기 날개 달기라고 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거기 포함돼서 멘토하고 멘토링 운영, 그리고 또 업무 역량 강화 교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멘토단에서 5명 인전 그 새내기, 그러니까 1년 배치된 지 1년 안 된 그 직원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요. 그래서 멘토가 이제 서너 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 단계인데요.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타 구하고 그 하는 거 방향을 봐가지고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답변 주신 것처럼 좀 뭐 개선 사항이 좀 발견이 돼서 예, 그것을 좀 대입을 해서 예, 조금 더 그렇습니다.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예,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그 뭐 시기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3월이고 1년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 시행되는 뭐 시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좀 수립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 주신 것처럼 뭐 미비점이 좀 포착이 돼서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걸로 좀 생각이 드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신 만큼 좀 앞으로도 보완적으로 갈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제도 관련해서 그 상당부는 지금 6급 팀장님들이 이제 멘토가 되시는 건가요? 네, 예, 상당구청장 신학희입니다. 작년에 했던 제도를 기반으로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멘토단에서 주요 보직 업무 그러니까 6급 팀장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어려워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7급이나 그 좀 더 내려서 하든지 무보직이든지 한번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상당구는 이제 멘토 직급을 6급으로 하셨고 이제 서원, 흥덕, 청원은 이제 6, 7급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급 팀장님이 하셨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이제 팀장 직무로서 보시는 시각들에 의한 교육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뭐 좀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줄이기에는 7급 분들도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별로 뭐 이 부분도 좀 잘 고려를 뭐 직원별 특성이라든지 고려를 해주셔서 좀 유연하고 좀 실효적인 멘토링 사업 될 수 있게 좀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직원분들이 이제 그 경무에 대한 좀 보상, 일부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좀 유효적인 시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것도 좀 상당구 내용인데 그 최근에 이제 17일에 그 미원면에 장현성 주무관이란 분이 휴일 근무 중에 이제 산불 예방을 해서 화재 발견해서 뭐 주민 대피 소방 신고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하셔서 인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았다고 이렇게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사례지만 뭐 이렇게 반드시 뭐 사건을 잡아야만 뭐 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휴일 근무 중에 정말 필요한 근무 해내신 분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인가 그때 이제 양성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직원 2명이 이제 염소를 100마리인가 그 정도 구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수공무원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번도 같은 사례인데 이번에는 미원에서 화재 났을 때 그 주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화재 난 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구해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같이 작년 같이 한번 포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그런 길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뭐 작년 이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수한 내지는 이제 장기 근속하신 이 통장분들 조금 포상이 조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적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서 먼저 내구청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조금 확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장현성 주무관님처럼 뭐 사건 사고 적발도 경우가 되겠지만
사실 뭐 다수의 민원인 분들이 꼭 뭐 어떤 팀장님은 받아야 된다, 주무관님 받아야 의견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상당하게 뭐 적극 행정 실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포상이 좀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행감 지적 사항은 아닌데 이제 청원구청장님 내지는 이제 오창읍장님께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그늘막 관련해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좀 언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분들이 사실은 그늘막 확충 요구도 되게 많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에는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도시 분위기에 맞는 그런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주셔서 뭐 저도 요청을 드렸고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되게 감사한데 근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그냥 그늘막은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개폐를 하시는 거고 스마트 그늘막은 어떤 뭐 세팅값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으로 민원을 주신 게 이제 햇볕이 상당히 강하게 내리쬐는 상황인데도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 이제 펼쳐지지가 않아서 이것이 조금 작동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의견을 주셔서 좀 이제 지나가다 유심히 보니까 뭐 그런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후에 좀 점심 이후라든지 그런 시간인데 작동이 안 된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뭐 관련 업체랑 뭐 저 이 시스템을 읍이라 오창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 뭐 관련 업체에서 운용을 하나요?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창업장입니다. 저희는 그 유지부수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연락을 하면은 그 스마트 그 정보통신관인가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비용 들여서 진짜 많은 기대감으로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됐는데 좀 적재적소에 활용이 못 되는 것이 오히려 좀 아쉬움을 많다 보니까 그 업체의 그런 운영 시간이라든지 운영 환경에 대한 조금 더 확대 의견을 주셔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좀 행정사무감사 뭐 조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 결과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계구청 및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위원장님 이 자리로 오시죠. 그거 나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얼른 오셔요. 여기서 다 보여요.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 임시의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